인천공항 VIP 라운지 새벽 4시.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김혜수 할머니의 마른 손이 유리창에 세정제를 뿌립니다. 이른을 넘긴 나이에도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빠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동작으로 이어지는 일상이죠. 창에 비친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그 주름 사이사이에 삶의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네요. 라운지에 출근하는 젊은 직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김혜수 할머니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입니다. 어떤 이들은 인사조차 건네지 않고요. 그저 나이든 청소부로만 여기는 시선이 역력합니다. 동정과 무시가 뒤섞인 그 시선에 김혜수 할머니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카운터에서 근무하는 25살의 여직원이 말합니다. 그 목소리에는 연민이 묻어 있어요. 아이고, 그러게요. 할머니 나이에 고생이 많으시네. 김혜수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만 짓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그녀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말을 아끼는 만큼 상처도 줄어들었으니까요. 청소를 마친 후 그녀는 작은 휴게실로 향합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벤치에 앉은 김혜수는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냅니다. 그 안에는 바랜 사진 한 장이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어요. 5살 무렵의 소녀, 그녀의 딸입니다. 사진 속 소녀는 해맑게 웃고 있죠. 김혜수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가만히 쓸어내립니다. 그리고 지갑 깊숙한 곳에서 작은 금속 배지를 꺼냅니다. 대한민국 외교관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네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람. 김혜수의 목소리가 휴게실에 작게 울립니다. 그녀는 배지를 다시 지갑 깊숙이 넣고 청소도구를 정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3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남편 박진우와 함께했던 시간, 그리고 그 끔찍한 사고의 순간까지. 당시 35이었던 김혜수는 외교부에서 촉망받는 인재였습니다. 최초의 여성 외무고시 합격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재원이었죠. 그러나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그녀의 삶을 산산조각 냈어요. 우울증에 시달리며 직장도, 아이도 돌볼 수 없었던 날들. 결국 5살 딸 박미래를 보육원에 맡기고 스스로를 사회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김혜수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벌을 주는 삶을 선택했어요. 화려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청소부로 살아가는 것은 제 자신에 대한 벌이에요. 김혜수는 자주 중얼거립니다. 그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주문과도 같습니다. 라운지의 유리창에 비친 모습을 바라봅니다. 한때 국제회의장에서 당당히 통역하던 그녀와 지금 낡은 유니폼을 입은 청소부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인천공항, 이곳은 김혜수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던 곳이자 그의 죽음 소식을 들었던 곳이기도 하죠. 그렇게 그녀는 30년간 자신의 그림자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로요. 어느 날 아침 김혜수가 VIP 라운지 창문을 닫고 있을 때였습니다. 공항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게 들떠 있어요. 직원들은 서류를 들고 분주히 오가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혜수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려 했으나 옆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그녀의 귀에 들어옵니다. 내일 대형 행사가 열리는데 모든 준비는 다 됐나요? 중년의 남성 관리자가 물었습니다. 네, 거의 다 됐습니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루미에르의 아시아 최초 입점 행사니까 철저히 준비해야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달린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성 직원이 대답하며 서류를 넘겼어요. 김혜수는 그 대화를 듣고 있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멈췄습니다. 루미에르라는 이름이 그녀에게 낯설지 않았던 것이죠. 30년 전 그녀가 외교관으로 일할 때 프랑스 출장에서 만났던 브랜드였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통역사는 확정됐겠죠? 관리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방금 연락이 왔는데 통역사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병원에 입원 중이라 내일 행사에 참석이 불가능하대요. 관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요?
지금 대체 인력을 구할 시간도 없는데. CEO와 프랑스에서 온 고위 인사들은 벌써 비행기에 탑승했을 텐데. 김혜수는 창문을 닦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이 서서히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김혜수의 입에서 나온 말에 두 사람은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봤어요. 청소부 할머니가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성 직원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프랑스어 통역.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혜수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확신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여성 직원은 황당하다는 듯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할머니, 농담하시는 거죠? 이건 국제적인 행사고 전문 통역사가 필요한 자리예요. 김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소심하고 위축된 모습이 아니라 자신감이 넘치는 강인한 눈빛으로 말이죠. 죄송합니다만 우리 지금 대체 인력을 구해야 해요. 할머니 말씀은 감사하지만. 관리자가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GPAR 러 COURAMMENT 러 프렌AIS DPUIS 플러스 D 쿼란테이 ANS. 저는 40년 넘게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있습니다. 김혜수의 입에서 유창한 프랑스어가 흘러나왔어요. 두 사람은 할 말을 잃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김혜수는 계속해서 프랑스어로 자신을 소개했고 그 발음과 어휘 선택은 분명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관리자와 직원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할머니, 정말 프랑스어를 하실 줄 아시는 거예요? 관리자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모두 가능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습니다. 대신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신감이 묻어났죠. 하지만 어떻게? 청소부 일을 하시는데. 여성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김혜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어요. 제 과거 직업이 그렇게 됐습니다. 관리자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대체 인력을 구하기엔 너무 늦었고 행사는 내일로 다가왔으니까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내일 아침 일찍 와주세요.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김혜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로 한 것이죠. 30년간 자신을 숨겨온 그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설렘과 두려움으로 동시에 뛰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혜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손은 떨리고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청소부 유니폼이 아닌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오래된 옷장 깊숙한 곳에서 꺼낸 검은색 정장은 약간 낡았지만 그래도 품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VIP 라운지로 들어서자 어제 만났던 관리자와 여성 직원, 그리고 몇몇 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김혜수를 보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네요. 정말 오셨군요. 관리자가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하려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김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임원 중 한 명이 프랑스어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혜수는 망설임 없이 유창한 프랑스어로 대답했어요. 그녀의 발음과 억양은 완벽했습니다. 이어지는 여러 질문에도 김혜수는 능숙하게 대응했죠. 그녀의 손에서는 더 이상 떨림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테스트가 진행될수록 방 안의 분위기가 변해갔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는 서서히 놀라움으로, 그리고 마침내 존경으로 바뀌었어요. 마지막 질문이 끝났을 때 임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혜수 씨, 정말 놀라운 실력이네요. 혹시 어디서 프랑스어를 배우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김혜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는 대한민국 최초 여성 외무고시 합격자였습니다.
외교관으로 15년간 근무했죠. 방 안에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어요. 어제까지 청소부로만 알고 있던 할머니가 대한민국 외교계의 선구자라니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왜 청소부로? 여성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으나 김혜수는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행사는 11시에 시작합니다.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관리자가 분위기를 바꾸며 말했습니다. VIP 대기실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3시간 후 인천공항 국제회의장은 각국의 기자들과 중요 인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루미에르 브랜드의 아시아 최초 입점이라는 이 행사는 단순한 비즈니스 행사가 아니라 한국의 문화적, 경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리였으니까요. 프랑스에서 온 CEO 앙투안 르메르와 임원들이 입장했습니다. 그들의 뒤를 이어 한국의 고위 인사들도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혜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죠. 번주 메이뎀즈 앤 메이시어즈. 범베인웨 앤 코이.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혜수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소심한 청소부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김혜수는 30년 전 파리에서 국제회의를 진행하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행사는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김혜수의 통역은 단순한 언어 전달을 넘어 양국의 문화적 뉘앙스까지 완벽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때로는 유머로, 때로는 진지함으로 자리를 이끌어 나갔죠. 특히 중요한 협상 부분에서는 그녀의 외교적 경험이 빛을 발했습니다. CESTN HONNEUR4 누스 DCO 엘라비오아리알 AVC 라코이. 한국과 협력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앙투안 CEO가 말했을 때 김혜수는 그 말에 진정성을 더해 통역했어요. 2시간의 행사가 끝날 무렵 협상은 성공적으로 체결됐습니다. 앙투안 CEO는 김혜수에게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당신의 통역이 없었다면 오늘의 성과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어디서 그런 뛰어난 감각을 배우셨나요? 김혜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랜 시간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며 살았더니 자연스레 그렇게 되었나 봅니다. 행사장을 나오는 순간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처음에는 앙투안 CEO와 한국 인사들에게 질문이 쏟아졌지만 점차 관심은 김혜수에게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청소부였던 할머니가 완벽한 통역을 선보인 이야기가 순식간에 퍼진 것이죠. 김혜수 씨, 어떻게 청소부에서 오늘의 통역사가 되셨나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김혜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통역사에서 청소부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잠시 과거로 돌아온 것뿐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기자들의 궁금증은 더욱 커졌습니다. 김혜수의 정체와 그녀가 왜 청소부로 살아왔는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어요.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의 대답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김혜수의 이야기는 뉴스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인천공항 청소부 할머니 알고 보니 외교계 전설이었다라는 헤드라인이 온라인 뉴스를 장식했어요. 김혜수는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그녀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인천공항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70대 청소부 할머니가 갑작스러운 통역사 부재 상황에서 완벽한 동시 통역을 선보인 것인데요. 알고 보니 그녀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외무고시 합격자였던 김혜수 씨였습니다. 김혜수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가 이렇게 세상에 드러날 줄은 몰랐네요. 그녀는 리모컨을 들어 볼륨을 높였습니다. 김혜수 씨는 한때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며 중요한 외교 협상에 참여했던 인물로 특히 한마이너스 프랑스 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갑자기 공직에서 사라진 후 청소부로 30년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김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남편 박진우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 딸 미래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리고 그 끔찍한 사고 소식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당시 동료들에 따르면 김혜수 씨는 외교관 커플로 유명했던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모습을 감추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행방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죠. 김혜수는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너무 강해서였겠죠. 그녀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너무 강한 아픔에 가려 오랫동안 희망의 별빛을 볼 수 없었던 것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김혜수가 평소처럼 인천공항으로 출근하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어제까지 투명인간처럼 지나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어요. 어색한 상황이었습니다. 김혜수 선생님, 오늘도 청소하러 오셨어요? 카운터의 여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혜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네, 제 일이니까요. 그녀는 평소처럼 청소 도구를 꺼내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어요. 사람들은 그녀가 청소하는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봤고 심지어 몇몇은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김혜수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어요. 오전 11시 공항 관리자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김혜수 선생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많은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김혜수는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숨어 지내왔고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제회의장 한켠에 마련된 임시 기자회견장.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혜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단상에 올랐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김혜수 선생님, 왜 외교관 경력을 숨기고 청소부로 살아오셨나요? 첫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김혜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곳은 제게 특별한 장소입니다. 남편과의 첫 만남이 있었던 곳이고 그의 죽음 소식을 들은 곳이기도 하죠.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이야기에 집중했어요. 저는 32년 전 이곳 인천공항에서 프랑스 외교관 방한 일정을 담당했습니다. 그때 통역을 맡았던 제 남편 박진우를 처음 만났죠. 김혜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우리는 1년 후 결혼했고 그 이듬해 딸 미래가 태어났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해서 터졌지만 김혜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외교관으로서 파리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소식을 제가 바로 이 공항에서 들었어요. 김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후 저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결국 5살이던 딸을 보육원에 맡겼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결정이었죠. 기자들은 더 이상 질문을 던지지 않고 그저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김혜수의 진심 어린 고백이 회견장을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외교관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시간들, 남편과의 사랑, 그리고 딸과의 이별. 이 모든 기억이 제게는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에서 살기로 했어요. 청소부로 사는 것은 제 자신에게 내린 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김혜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외교관이기 전에 엄마였어야 했어요. 29년이 지난 지금 제가 가장 그리운 건 딸의 얼굴입니다. 김혜수의 기자회견은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용기와 진정성에 감동했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잃어버린 외교관, 인천공항에 숨겨진 보석이라는 별명도 생겼습니다. 다음 날 김혜수는 여전히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공항에 출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존경과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죠. 심지어 몇몇 승객들은 그녀를 알아보고 사인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김혜수 선생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공항관리부장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귀하의 경험과 능력을 생각했을 때 청소부 일은 너무 아깝습니다. 저희가 국제협력팀에서 자문 역할을 제안하고 싶은데요. 김혜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동안 익숙해진 일상을 바꾸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고백 이후 그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만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김혜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김혜수는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여든이 넘어 보이는 남성이었죠. 김혜수 씨, 맞으시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혜수는 고개를 들어 노인을 바라봤어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저는 당신이 일했던 외교부에서 근무했던 최정호입니다. 사실 박진우 씨의 사고 당시 파리 대사관에 있었습니다. 김혜수의 손에서 청소도구가 떨어졌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들으니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날에 대해 무엇을 알고 계신가요? 최정호 노인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며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공항 내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김혜수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막연하게 알고 있던 남편의 사고에 대해 더 자세히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어요. 사실 박진우 씨의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정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시 박진우 씨는 프랑스와 한국 간의 중요한 경제협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일부 이익단체에서는 이 협정을 탐탁지 않게 여겼죠. 사고 전날 그는 제게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사고 직전 불안해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라고만 생각했는데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최정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박진우 씨가 사고 전날 저에게 맡긴 것입니다. 만약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했지만 당신이 갑자기 모습을 감추는 바람에 30년이 걸렸네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든 김혜수. 그 안에는 남편의 필체로 쓰인 편지와 작은 USB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편지를 펼쳤어요. 사랑하는 혜수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불안한 예감 때문이오. 최근 위협적인 전화들을 받고 있소.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USB에 있는 정보를 확인해 보시오. 그리고 우리 미래를 지켜주시오. 김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이 이제야 그녀에게 도착한 것이었어요. 박진우 씨는 딸 미래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최정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늘 딸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녔죠. 김혜수는 고개를 들어 최정호를 바라봤어요. 미래, 제 딸은 잘 지내고 있을까요? 최정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찾아온 또 다른 이유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죠. 그리고 즉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누구에게요? 김혜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박미래 씨에게요. 그녀는 지금 미국 뉴욕에서 국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지만 놀라운 의지력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했죠. 그리고 최정호는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그녀의 연락처입니다.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하더군요. 김혜수는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29년 동안 그렇게도 그리워했던 딸의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저를 원망하진 않나요? 김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정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만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김혜수는 명함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30년간의 자책과 후회, 그리고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김혜수는 오랜만에 집 청소를 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곳곳에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명함을 내려놓고 걸레를 들자 그녀의 마음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청소를 마치고 샤워를 한 후 김혜수는 거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바라보던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파크 MIRA 인터내셔널 어턴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그 아래에는 뉴욕 사무실 주소와 이메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미래야. 김혜수의 입에서 딸의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5살 때 마지막으로 불러본 이름이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국제전화 연결음이 울리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헐로, 파크 MIRA 스피킹.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김혜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들이 뜨거운 눈물과 함께 막혀버렸습니다. 헐로, 이즈 애니원데요. 박미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미래야. 엄마야. 김혜수는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박미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한마디의 말에 30년의 시간이 무너졌습니다. 김혜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눈물을 터뜨렸어요. 미래야,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미래의 목소리도 흔들렸습니다. 정말. 엄마 맞으세요? 김혜수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야. 최정우 씨를 통해 연락처를 받았어. 어제 뉴스를. 봤니? 네, 봤어요. 최정우 삼촌이 전화해서 알려주셨고요. 미래의 말투에는 어색함이 묻어났지만 따뜻함도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는 엄마에 대해 계속 찾아왔어요. 하지만 김혜수라는 이름의 외교관은 어디에도 기록이 없더라고요. 그건 내가 모든 기록을 지웠기 때문이야. 김혜수가 설명했습니다. 아빠가 떠난 후 나는 모든 걸 포기했단다. 전화기 너머로 미래의 숨소리가 그리고 가끔씩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모녀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존재만을 확인했습니다. 엄마, 저 다음 주에 한국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뉴욕 유엔본부와 서울 사무소 간 업무 때문에 한 달 정도 머물 계획이었거든요. 미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혜수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럼 만날 수 있는 거니? 네, 만나고 싶어요. 미래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사실 엄마에 대해 원망도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어제 뉴스에서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김혜수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래야, 엄마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매일 밤 너를 생각했단다. 다음 주 화요일 인천공항. 김혜수는 도착 게이트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습니다. 오늘 미래를 만날 생각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꽃다발을 들고 게이트를 응시했습니다. 1시간 후 마침내 미국 뉴욕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도착했다는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게이트를 통과해 나왔습니다. 김혜수는 초조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미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34세의 박미래는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큰 여행 가방을 끌고 나왔습니다. 너무나 어른이 된 딸의 모습에 김혜수는 한동안 제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래도 그녀를 발견했는지 걸음을 멈추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녀는 한참 동안 서로를 응시했고 이내 미래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엄마. 미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김혜수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래야. 내 딸. 그 순간 모든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김혜수는 30년 만에 딸을 품에 안았고 두 사람은 한동안 흐느꼈습니다. 공항을 오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신기한 듯 바라봤지만 모녀에게는 그런 시선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공항 카페에 앉은 두 사람.
서로의 얼굴을 쓰다듬고 손을 잡으며 30년의 시간을 메워 나갔습니다. 엄마,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요. 미래가 김혜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김혜수는 눈물 젖은 얼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 엄마가 될게.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김혜수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청소부로서가 아닌 엄마로서, 그리고 자신으로서 살아갈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